그걸 보는 순간 졌구나.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자버렸죠.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님한테 내가 감사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도 오신환 후보의 말에 대해서 대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관악구 토박이가 왜 그 지역에서 재선까지 하셨는데 뜬금없이 광진으로 왔을까? 광진구가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본인이 재선을 했었던 관악구는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건가? 국민들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건 그 희망이라는 씨앗 같은데 대통령의 이번 10년 담화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는커녕 그냥 여사님을 방어하기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았던 실패한 기자회견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국회의원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광진을에 도전하고 있는 고민정입니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게 편을 가르는 건 지는 지름길입니다. 필패예요. 지금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그룹들과 또 친문이라고 부르는 사실 이거를 구분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친문이라고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친명 다 됐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헷갈려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친명, 친문 나누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무익하다. 아마 두 분의 마음은 명문정당이라고 또 용광로 정치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숙제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나라의 국격이라는 걸 이만큼 신장을 시켜놨는데 언론 자유지수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봐야 하는 그 처참함 그리고 국가의 그 경제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받을 서민들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거든요. 이번 총선이라도 이겨놓지 않으면 진짜 그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 정말 압사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절박함을 다른 우리들이 받쳐주기만 하면 된다. 임종석이라는 분이 친문이냐 친명이냐를 다 떼고 중구성동갑이라는 그 지역에서 누가 가장 우위에 점해지는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념의 시대는 지금은 지났거든요. 관심은 엄청 받고 있죠. 받고 있어서 그 부분 자체도 괜찮지 않나. 그러게요. 어쨌든 이슈는 됐네요. 중구성동갑을 누가 할지 사람들 입에 오르지도 않았던 지역인데 지금은 누가 할 것인지가 굉장히 이제 핫한 곳이 됐죠. 지켜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치의 첫 순간부터 다 이겨내야만 되는 고독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박빙으로 계속 밤새도록 개표가 이어졌었고 정치 신인이 맞상대하기에는 너무 큰 거물급 정치인인 이제 오세훈 후보와 이겨내기가 참 까다로운 후보였었죠. 사실은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1% 차이 정도로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졌구나. 지지율 조사가 한 3, 4% 정도 차이가 나야 1% 차이 정도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 민주당 후보구나. 이건 내가 질 수 있겠다. 그날 화면을 보시면 제 얼굴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자버렸죠.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확실히 떴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정신없이 두들겨 맞았던 것 같아요. 광진을에서 오세훈 후보를 만났던 게 참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받았던 것 같고 초선 의원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고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님한테 내가 감사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일꾼 호소인 고민정 후보를 꺾기 위해서 제가 한 번도 오신환 후보의 말에 대해서 대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세훈 후보님 계셨을 때도 그냥 나는 나로 승부를 보자. 오신환 후보에 대해서도 그럴 생각은 없지만 이제 뭐 물어보시니까 관악구 토박이가 왜 관악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악구 토박이로 본인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셨고 그 지역에서 재선까지 하셨는데 뜬금없이 광진으로 왔을까? 광진구가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본인이 재선을 했었던 관악구는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건가? 그리고 저한테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뭐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부분을 일을 안 했나?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문제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했었던 게 주차장 사업을 따내는 거였는데 단일한 지역구에서 단독 사업으로 157억짜리 주차장을 확보했거든요. 보통은 그냥 한 자릿수 뭐 5억, 6억, 7억 뭐 많으면 뭐 몇십억 정도 157억짜리 주차장 사업을 따낸 사람은 없을걸요. 초중고등 학생들의 시설 개선들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학교의 예산들을 많이 했었고 동부지법 KT 부지가 이제 첨단 업무 복합단지라고 이제 들어서는데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시켜야 되겠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됐었는데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공식도 빨리 추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 두 개가 끝났고 하나는 이제 곧 입주할 예정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광진구는 어떤 도시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이 눈앞에 확확 드러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 다른 동네에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여기는 낙후가 됐다고 얘기하니 어제의 광진이 어떻고 내일의 광진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난할 수 있지. 근데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건 그 희망이라는 씨앗 같은데 대통령의 이번 10년 담화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는커녕 그냥 여사님을 방어하기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았던 이제 실패한 작품이었다. 그걸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인터뷰가 잡혀서 그럼 몇 꼭지만 보자. 빨리 감기를 해가면서 막 봤는데 너무 짚을 게 많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끝까지 다 봤거든요. 제대로 인식이 박혀있는 참모라면 이게 빨리 끝나길 바라겠구나. 근데 KBS는 그거를 재방송을 다시 틀었죠. 더 많은 국민들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 뭘 느끼겠습니까? 아, 결국은 그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는구나. 이것만 계속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 윤석열 정부의 참모들이 정말 너무 무능하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대통령을 이렇게 방치하는구나.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도 하고 그래 잘못됐다고 하니 그럼 이제부터 한번 잘해봅시다. 요번에 대담을 했던 박장범 앵커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명품백도 파우치라고 굳이 얘기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린 사람인 거죠. 실패한 기자회견이죠. 지금 대통령 보면은 입법부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나가고 계세요. 거부권까지 행사하시면서 그냥 막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법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외교는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히 이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이 저는 좀 많거든요.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걸 못하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못 받았죠. 지금도 그게 잘 보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길이 북한 드론에 의해서 뚫렸는데 턴이라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무슨 7, 8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일어난다는 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